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거의 10개월이죠. 거의 10개월 동안 여러분과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게 될 송성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개업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고 실무 이렇게 되어 있고 시험 관련된 내용들은 다 오리엔테이션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과목 소개만 좀 간략하게 해보면 2차 과목이고 그리고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2차에서는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2차에서. 왜냐면 내용이 어렵지 않고 양도 적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정리도 가능해서 2차에서 전략 과목으로 몇 점 이상? 80점. 최하 80점. 다른 과목은 목표 점수가 뭐 한 65점 그렇게. 한 60점이면 조금 불안하니까. 그죠? 한 65점 정도. 근데 우리는 80점 점수를 이렇게 보태줘야 돼요. 다른 과목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40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법령에 28문제, 여기서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에서 12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공인중개사법이랑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으로. 거기서 28문제. 뭐가 중요하죠? 실무 파트? 법령, 요거요. 줄여서 그냥 법령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법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28문제 나오는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혹시라도 공부하실 때, 정리하실 때는 요 부분, 법령 파트 위주로 정리하시는 거고 실무 파트는 그냥 수업만 듣고 최대한 그냥 버텨보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올지도 딱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수업하면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뭐 두 문제 나와요.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려요. 그럼 나중에 나올 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정리가 단기간에 가능하다고요. 이게.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80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80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공부 방법? 이거 다 외우시면 돼 이거. 다 외우면 되지 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거. 할 수 있겠다마는 몇 년 걸리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냥 수업만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2차만 하시는 분들에겐 따로 어떤 방법을 설명 안 드려요. 왜냐면 다 열심히 하세요. 2차만 하시면. 근데 1차, 2차 같이 하시면 1차 때문에 2차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수업 듣기도 사실 좀 빠듯하거든요. 1차, 2차 뭐가 중요하죠? 1차가 훨씬 중요해요. 1차가 안 되면 2차가 의미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많은 경우가 2차는 점수가 됐는데 1차가 안 됐어요. 저한테 오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작년에 2차는 점수가 남았는데 1차가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보통.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1차가 돼야지. 그 반대가 돼야지. 그 반대가 차라리. 그게 최악의 사태고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거는 차라리 1차가 되고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진상 2개 민법 학개론 떨구고 하니까 할만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1차가 안 되고 2차가 되는 게 가장 최악의 사태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6월 달까지는 1차가 돼야 돼요. 6월 달까지. 민법 학개론 2과목이. 특히 민법 처음 공부하시면 민법이 돼야 된다고요. 예. 공인중개사 공부의 80%가 민법 공부예요. 민법이 공부가 돼야 다른 법도 수월하게 넘어가니까 6월 달까지는 돼야 돼요. 이제 뭐 7월 달, 8월 달 되면 2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같이 하시다가 포기를 해.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그분들을 2포자 이렇게 불러. 2차 포기했다고. 고유명사예요. 2포자. 전국적으로 통일됐어. 2포자. 근데 그분들이 이 2차가 어려워갖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어찌하면 될 것 같은데 1차가 안 나오니까 2차를 버리신다고. 의미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6월 달까지 1차가 돼야 끝까지 2차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되는 거고 예습 복습 딱히 시간도 안 나와. 그냥 프린트 정도만 복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그렇게.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제가 이거 되게 쉽다 그랬는데 오늘 수업 들어보면요 어려워. 오늘이랑 다음 주가 가장 어려워요.
2주만 버티면 돼요. 그냥 2주만. 근데 버티기가 또 쉽지 않아갖고 뛰쳐나가신다고. 어휴, 만만하지 않은데 다른 과목 다 만만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뛰쳐나가시는데 그러면 안 돼. 2주만 참으면 되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민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민법에서 안 배우셨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고, 나중에 되면 뭐 10월달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는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는 설명도 안 드려요. 그냥 당연히 그냥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너무 어려운데 고민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 시험 공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풀면 끝나는 건가요? 어차피 시험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답안지에 마킹하는 거, 거기까지 해야 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킹 실수도 의외로 많이 하신다고요. 마킹 실수도 밀려 쓰고 막 그렇게 의외로 많으세요. 설마 내가? 그러신다니까요. 시험이.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도 다 연습을 하셔야 한다고요. 달달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마킹까지. 그러니까 간혹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만 풀고 그냥 마킹 안 하시고 그냥 나가세요. 안 된다고. 시간 내에 마킹까지 하시는 게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습을 해야죠.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달달이 모의고사 보고 통해서 마킹 실수하면 정말 죽고 싶다고요. 여기에. 돌아버려. 여기.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에.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주의하자. 마킹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2달을 이제 한 코스로 돌아가요. 2달을. 기본서로. 요걸로 이제 2달. 1월, 2월 요걸로 하고, 3월 달도 또 같은 책으로 처음부터 돌아와요. 무한 반복이, 무한 반복. 요약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이걸로. 나중에 되면 이제 요약집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요약집으로 정리하시려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게 정리가 되지, 처음부터 막 요약집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서로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책을 보시면요. 책을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총칙 되어 있네요. 총칙. 여기서 제1절 목적과 성격인데, 목적이 이 작년에 또 안 나왔어요. 이 3년 전에 목적이 바뀌었는데, 우리 2차 과목은 우리 법이 잘 바뀌어요. 그래서 학원에 잘 나오셔야 돼. 법이 바뀌니까. 최근에도 또 바뀌어서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잠깐만 뒤를 볼게요. 바뀐 거. 그래서 제가 어디냐면요. 326페이지예요. 326페이지에서 여기 박스 1번이 있죠? 326페이지.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 또 다르니까. 326페이지에서 박스 1번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작년까지는 이게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 1천만 원 올랐어. 월급만 안 오르고 다른 거 다 오르고 있어 지금. 이것도 올랐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돼 있잖아요.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법이 잘 바뀌니까. 이렇게.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게 또 와장창 바뀌었고, 토지거래 허가 공법에 있던 게 여기로 넘어왔고요. 원래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배웠다가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괜찮아. 어차피 공법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최대 피해자는 저예요. 또 작년까지 그런 거 안 하다가 올해 해야 된다고.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좀 꿀 빨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용이 쉽고 해서 올해는 조금 양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도 들어가고 해서 법이 자주 바뀌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도 또 바로 12월 30일 날 또 조금 바뀌었어요. 또 법이 잘 바뀌니까 계속 학원 나와서 좀 바뀐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됐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크게 바뀐 건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목적이 이게 다시 돌아와서 10페이지에 이 목적이 3년 전에 바뀐 건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3년 전에.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좀 봐둬야겠다. 이렇게 10페이지에서 박스 1번 목적 돼 있죠. 세 가지로 돼 있네요. 양가로 1번, 2번, 3번.
양가로 1번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겠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따로 외울 필요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려는 건 뭐죠? 최종적으로 중개업. 양가로 2번에 중개업 그렇게 돼 있고 시험 붙고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업 할 거고. 그리고 거창하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참고 보시면 표가 있어요. 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목적 비교되어 있어요. 옛날엔 얘네들이 같은 법이었다가 3년 전에 나눠진 거예요. 분법. 그리고 목적이 따로따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아직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표에서 오른쪽 부동산거래신고법 보세요. 정식 명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 등이니까 신고랑 허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도. 그래서 첫 번째 목적 부동산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니까 신고 허가 정하고 정식 명칭이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역시 첫 번째 목적은 외울 필요 없겠네요. 법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목적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 국민 경제 이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과 세 번째 목적은 따로 외울 필요 없다고요. 첫 번째 목적은 법 제목에 나와 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허가를 정하고 그렇게 두 번째 목적만 중개업인지 부동산 거래 질서인지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으니까 중개업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질서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렇게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건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아니다. 법에 안 나와서.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거창하지만 목적이 아니에요. X. 그럴싸하지만 그렇게 살짝 보시면 되고 11페이지에 이제 성격. 공인중개사 법의 성격이에요. 양가로 1번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이고 양가로 2번 특별법. 이 두 가지는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자, 이런 경우죠. 부동산 중개가 있대요. 부동산 중개. 이 중개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법. 자, 공인중개사법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개업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요. 중개업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이 되니까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개 보수가 궁금하대요. 뭘 봐야죠? 공인중개사법. 민법 그런 거 보면 안 나오잖아요. 중개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된다. 기본법. 그리고 민법, 상법 이런 법이 있는데 민법, 상법 이런 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특별법. 특별법은요? 두 가지 법을 비교했을 때만 나와요. 한 가지만 딱 놓고 보면 얘가 특별한지를 알 수가 없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서 법조문수 적은 게 특별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 민법, 법조문수가 1000조가 넘어가요.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민법의 일부예요. 전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죠. 상법, 800조 넘어가고 이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양이 적다고요. 이게. 법조문수가 51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민법, 상법 이렇게 두 가지 비교했어요. 이렇게. 뭐가 특별법? 상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두 가지 비교했대요. 상법, 공인중개사법. 뭐가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민법이랑 이렇게 비교해도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법조문이 적으니까. 그럼 이제 특별법이 됐대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먼저 적용이 돼요. 특별법을 먼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상법이 적용되고 맨 마지막에 민법이 적용되고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렇게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질문 드려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이 공인중개사법이 민법, 상법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이다. 맞나요? X.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기본이고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인지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 것만. 그리고 밑에 이제 양가로 3번 사회법. 사회법은 혼합법, 중간법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나오죠? 이런 의미에서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 같은 말. 이런 거죠. 법을 크게 나누면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공법은 국가와 국가 아니면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를 규율하고 한쪽에 국가가 있어야 돼. 사법은 국민과 국민,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거. 공법의 대표적인 거 우리 2차 과목 부동산 공법 거기 나와 있는 법 다 국가가 국민의 토지 건축물을 규제해요. 국가가 한다고요. 국가가 하면 공법. 사법은 민법, 백성민자, 국민과 국민 사이 관계를 규율하니까. 이런 게 혼합되어 있대요.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혼합. 공인중개사법이 그렇대요. 공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그래서 혼합법. 또 섞여 있다 보니까 요 중간쯤에 위치하겠지 해서 중간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사회법은 같은 말이고 그래서 법조문 속에 공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사법적인 거 들어가 있고 그렇게 그럼 공법적인 거 제재를 가하는 거 아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런 거 국가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가 하면 다 공법적인 거 제재를 가하는 거 사법적인 건 계약은 개인끼리 하거든요. 중개계약 뭐 그런 거 계약자가 모이면 그런 것들은 사법적인 거 그런 게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사회법이다.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밑에 양가로 4번 국내법 요건 쉽네.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는 거니까 반대말은 국제법 우리는 국내법. 이제 우리 공부하면은 한 여름쯤에 헛소문이 막 돌아요. 어떤 소문? 올해 문제 어렵대.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여름도 아니었어. 봄부터 그냥 꽃핀과 동시에 그냥 막 문제 어렵다고 막 소문 돌아가고 헛소문이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물론 쉽지도 않았지만 작년에는 되게 어렵다고 막 소문 들었었어요. 그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소문 도는 게 있어. 그거 더불어서 뭐냐면 내년에는 영어 추가된대. 추가 안 됐잖아요. 안 된다고. 왜? 국내법이니까 국내법. 추가될 리가 없어요. 옆에 적어놔야 돼. 영어 X. 국내법 적어주세요. 영어 X.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넘기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해서 배우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이런 것들 본격적으로 중개대에서 배우는 거예요. 중개대에서. 자,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있대요. 매도인. 토지를 팔아요. 얘가. 여기 매수인. 사는 사람이네요. 둘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토지 사고 판 거.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토지 매매 계약 체결했고. 얘가 매도인이 팔았잖아요. 토지를. 팔았으니까 뭔가 줘야 돼. 뭘 주는 거죠? 토지를 잘라서 주는 거예요? 등기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 찢어갖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소유권.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권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판 거고. 그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준다. 이런 게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매매.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워요. 이런 광경을 누가 본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냐면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 광경을 딱 봤대요. 이제 토지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이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중개대상. 중개대상은 중개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물건이거든요. 이런 게. 토지 건축물은.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 소유권을 봤더니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이것도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중개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권리. 매매를 봤대요. 매매하는 것도 내가 가서 중개할 수 있는데 중개대상. 매매가 아니라 행위. 이게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법률 행위.
그래서 중개대상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가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걸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다시 한번 불러준 것뿐이죠. 이렇게 보이니까. 또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냐. 하나의 거래에서 다 등장하니까. 그리고 이 세 가지 공통점 뭐냐면요. 중개 대상이에요. 중개할 수 있는. 그죠? 생각해보면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물건인지 권리인지 행위인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이걸 중개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물건이면 어떻고 권리면 어떻고 행위면 어때. 중개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중 중개 대상 물인 것은 그런 문제래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물건 쪽만 요쪽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머지도 다 봐야 된다고요.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하니까. 또 중개 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이 권리 쪽만 얘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머지도 다 봐야 된다고. 마찬가지 중개 대상 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도 다 살펴보자.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했으니까. 중개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 토지 되는 거고 소유권도 되는 거고 매매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적어본 거예요. 시계 안 된다고 쳐보세요. 점유권 안 되고 상속 안 되고 그냥 적어본 거예요. 이런 문제였대요. 다음 중 중개대상 물인 것은 문제가 근데 이렇게 토지 점유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인 것은 그런 문제니까 토지 O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요건 O였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토지 점유권 요게 X네. 그럼 이것도 X 안 되는 거라고요. 다음 중 중개대상 권리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시계 소유권 소유권 권리 되네. O 하면 안 된다고. 앞에 X가 있잖아요. X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다 살펴보시라고요. 세 가지가 다 나왔으면 다 살펴봐서 X가 한 가지라도 보이면 X 두 가지가 나왔으면 꼭 살펴봐서 X가 보이면 X 한 가지만 딱 나왔대요. 그게 X면 그냥 X. 이해되세요? 네, 중개 대상인지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중개대상 물에 대해서 OX를 나눠보고 그리고 중개대상 권리도 OX를 나눠보고 중개대상 행위도 OX를 나눠보고 이렇게 다 각각 OX를 나눠본 다음에 X를 잘 기억했다가 X가 보이면 그냥 다 X다 이렇게 할 거예요. X맨을 찾는 거라고 이제부터. 자, 중개대상 물 OX 해보면 처음부터 해보면 이제 요거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인데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첫 번째 토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건축물도 당연히 나온다고요. 요 두 가지가 중개대상 물이 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요렇게만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꽉 붙어 있는 걸 말해요. 꽉 붙어 있는 거. 건축물은 토지 정착물이 근데 워낙 대표적이니까 앞으로 뺀 거예요. 건축물 딱 붙어 있잖아요. 다른 것들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검토해봐라. 그런 거. 그 다음 세 번째 임목,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벌목하면 안 돼요. 식재가 되어 있는 거. 네 번째 광업재단, 광산과 관련이 있겠네요.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을 묶어놓은 거. 재단, 재산들을 묶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 공장재단,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재단, 재물들을 묶어놓은 거. 뭐 개념들이 좀 생소해요. 1번, 2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협의부동산 이렇게 부르는데 학기론 시간에 배우는데 협의부동산. 협의부동산이 뭔데요? 당연히 좁은 의미의 부동. 광의가 넓은 의미고 협의가 좁은 의미인 건 제가 그걸 물어봤겠어요 설마.
민법상 부동산.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그게 협의 부동산이에요.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 그리고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니까 1번, 2번이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요. 민법상 부동산. 그럼 이 세 가지는 밑에 거. 의제 부동산, 준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를 합하면 이게 광의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의제 부동산, 부동산으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준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학개론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배운다고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세 가지만 된다. 다른 건 안 되고. 질문 드려볼게요. 쉬운 거. 의제부동산이래요. 의제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 물에 해당한다. 맞나요? X. 의제부동산이 다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세 가지만 된다고요. 다른 건 안 되고. 그럼 어려운 거. 부동산이래 그러면? 부동산이면 모두 다 중개대상 물에 해당한다. 그것도 X.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가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국유.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제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OX를 나눠봐야 돼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게 판단 기준이에요. 되는 거 안 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어렵지가 않아. 첫 번째, 요 5가지에 속하지 않는데요. 요 5가지에. 그러면 더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바로 아니다.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건 안 된다고요. 왜? 여기 없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헷갈리지도 않아요.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아, 그런 거 안 되는 거구나. 근데 판례가 있었죠. 대법원 판례. 어떤 사건이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들어보셨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통칭해서 권리금으로 주고받아요. 그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권리금은 안 된다. X. 왜? 권리금은 돈이거든요. 금, 돈. 돈도 여기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X. 그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죠. 판례니까. 거의 대부분은 요 5가지에 속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러면 나눠보시면 돼요. 국가 건지 개인 건지. 국유다 국가 거다 안 돼요. 개인 거다 돼요. 다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건 토지 건축물에서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머지는 개념이 생소하잖아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이 생소하니까 그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근데 토지 건축물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고. 국가 건지 아니면 개인 건지.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내 땅이래요. 내 땅인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OX 1번, 2번 그러면 1번, 2번 토지 1번, 2번 토지 그러면 국유 사유 사유 되죠. 내 거 개발만 못하는 거죠. 개발만.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라고요. 개발 제한구로 지정된 토지도 팔 수 있잖아요. 좀 싸게 팔아야겠죠. 잘 안 팔리니까. 거래가 된다고요. 오, 내 거니까 사유. 다행스럽게도 소유권 빼앗기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수용, 공용 수용 들어보셨나요? 내 땅인데 국가가 도로 만들려고 수용해 갔대요. 공용 수용 된 토지 이렇게 나오면 소유권을 빼앗겼으니까 안 된다고요. 국유. 심지어 공용 수용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대요. 아직까지는 사유예요. 공용 수용이 예정인 거지 된 게 아니잖아요. 사유 내 거 되죠. 또 가압류가 돼 있대요. 들어보셨나요? 가압류? 가처분이 돼 있대요. 그래도 돼요. 왜? 내 거니까. 내 건데 누가 가압류했대요. 내 거예요. 된다고요. 내 건데 누가 가처분해놨대요. 된다고요. 내 거니까. 소유권 빼앗긴 게 아니니까. 아니면 누가 가등기 해놨대.
된다고요. 내 거니까. 국유, 사유. 이렇게. 심지어 미등기 아니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이래요. 그래도 돼요. 등기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고 허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는 거 아니에요. 내 거에 다 사유. 과태료 물면 되지 뭐. 사유. 그래도 된다. 그렇게.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요. 소유권 빼앗기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공용수용, 된 토지. 이거 안 되고 다른 건 다 사유. 내 거니까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무주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주인 없는 부동산을 말해요. 무주의 부동산. 얘는요. 국유. 그래서 안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주인 없는 부동산은 다 국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청와대, 척봐도 국유. 시청 건물, 구청 건물 다 국유 안 되고. 남대문 국유. 그죠? 척봐도 국유.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재산이라고 불러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인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 행정 업무에 사용할 목적, 남대문 보존할 목적. 어떤 목적이 있으면 행정재산. 무주의 부동산 어떤 목적이 있나요? 국유인데 목적은 없어요. 그냥 민법에서 국유로 본다 하니까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일반재산.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갖고 있다 일반재산. 옛날 말로 하면 잡종재산. 이 두 가지가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 두 가지가 국유재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국유. 행정재산 당연히 안 되고 일반재산도 안 된다고요. 왜? 국유. 안 되잖아. 그리고 하천, 호수, 바다. 뭐죠? 공유수면. 이런 거 우리가 공유수면이라고 부르잖아요. 물은 다 공유수면. 국유 안 돼요. 공유수면 그러면 국유잖아요. 문제는 하천. 이제 공시법 시간에 하천 배워요. 지목이 하천이 있어요. 하천은 토지였던 거예요. 땅 이름이 하천이 있으니까. 근데 국유라서 안 되는 거지. 토지인데 국유라서. 질문 드려볼게요. 사유 하천이 있을 수 있나요? 개인 소유 하천 있을 수 있어요. 왜? 하천이 토지니까. 하천이 그냥 땅이라고요. 그러면 개인 땅이 있는 거잖아요. 사유 하천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되죠. 내 땅이니까. 근데 하천 나오면 그냥 하천 나오면 국유 안 돼요. 개인 거라면 사유 하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되죠. 도로 그러면요? 또 안 돼요. 당연히 국유. 근데 개인 소유 도로도 있을 수 있다고요. 뭐라고 나오죠? 사도 이렇게. 사도세자가 아니라 사도. 그럼 되죠. 그거는 개인 소유 도로. 개인 땅이니까. 이렇게. 국유가 원칙인 것들은 개인 소유면 그 말을 써줘요. 사유 하천 아니면 사도 이렇게. 그럴 때는 된다. 근데 그냥 하천 안 되고 국유. 도로 안 되고 국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천 옆에 있는 땅이 있어요. 하천구역. 또 포락지 들어보셨나요? 물이 범람해서 잠긴 땅이죠. 하천 옆에 있는데 물이 범람해서 잠겨버렸어요. 그럼 사건이 소멸돼요. 물이 빠져도 그냥 소멸된 거예요. 다시 부활하진 않아요. 예, 포락지. 물이 범람해서 잠긴 땅. 그리고 빈지, 바닷가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천구역 하, 물하자. 그죠? 포락지포, 물가포자, 영등포, 마포. 빈, 이게 물가빈자. 무서워. 작년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한자 어려워요 정말로. 어제도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또 까먹었어. 그리게 되니까 이게 오표라도 없나 봐요 이거. 그래서 이게 빈자가 너무 어려워서 원래 빈지라고 쓰다가 바닷가로 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빈자가 찾아도 잘 안 나오니까 이게 한자가 물가빈자래요. 저 모래빈인 줄 알았더니 물가빈.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삼수변.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물이 들어가 있으면 다 국유. 그래서 안 된다. 물 있는 거는.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됐고. 이제 국유 사유 판단을 해본 거예요. 근데 다른 응용 문제도 있네요. 토지 건축물은 내용이 쉽다 보니까 계속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 이제. 다른 거 어떤 게 있냐면 일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일부는 될까 안 될까? 그런 문제. 일부 문제. 볼게요 또.
이것도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엔 정말 이런 거 제가 설명도 안 드려요. 쉬워서.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1필지, 필지가 토지의 등록 단위, 토지의 일부다. 이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의 필지예요.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했대요. 한 개의 필지. 근데 거기서 요만큼 일부. 요건 될까 말까 그런 문제예요. 지분을 물어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만큼을 따로 떼서 분필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당연히 돼요. 요게 또 한 개의 필지가 된 거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만큼 이 전체를 한 개의 필지로 등기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땅 조금, 앞마당 일부, 그거는 될까 말까 그런 문제. 앞마당 일부. 그리고 건물의 일실, 방 한 칸이겠죠? 일실. 얘는 뭐냐면 건물은 한 동으로 재잖아요. 한 동.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래요. 돼요. 한 동 다 돼요. 그 한 동에서 한 채, 당연히 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가. 그 한 채에서 그러면 방 한 칸은 되는가? 그 문제라고요. 이게. 자, OX 이렇게 나왔대요. 1필지 토지 일부, 건물이 일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문제가. OX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힌트를 드리면 토지, 건물, OX 대충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토지, 건물이면 일부건 뭐건 토지, 건물이면 어떻게 됐다? 속한 거 저기. 국유 사유 판단하셔야죠. 국가 건지 내 건지. 누구 거다? 내 거 돼요. 그래서 사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개인 거예요. 국가 거라면 국유라는 냄새를 좀 풍겨줘야지. 그런 말이 없으면 사유, 개인 거니까 돼요. 이렇게만 나와도. 그런데 권리랑 연결되면서 안 될 수가 있죠. 이제 그게 다른 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뭐냐면 일부를 사고 팔겠대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저당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렇게 안 돼요. 방 한 칸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땅 조금 앞마당 일부를 사고 팔거나 요만큼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게 안 돼요. 등기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는. 얘를 따로 떼서 분필해서 등기한 다음에 하는 거지. 이렇게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돼 있는데 그 조금만 떼서 팔고 담보로 맡기고 그런 건 안 된다고. 등기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방 한 칸이 더 쉽죠. 방 한 칸을 누가 사고 팔겠어요. 방 한 칸을. 방 한 칸만 담보로 맡기고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 안 해준다고.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빌리는 건 돼요. 전세로 빌리겠대요? 또 월세로 빌리겠대요? 아니면 땅 위를 빌리는 거 지상권 들어보셨나요? 땅 위를 빌리는 거예요. 지상권. 땅의 역할을 빌리는 게 지역권. 땅 위를 빌리고 땅의 역할을 빌리고 어쨌거나 빌리는 거니까 되죠. 전세로 빌리건 월세로 빌리건 땅 위를 빌리건 땅의 역할을 빌려오건 마찬가지 방 한 칸도 전세로 빌릴 수 있어요. 전세로 잠만 자실 분. 월세로 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빌리는 건 된다고요. 근데 이건 안 되죠.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는 안 된다. X. 왜 안 될까요? 이건 없어. 땅 짓자잖아요. 땅 위를 빌리고 땅의 역할을 빌린 건데 이거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다고요. 위에는 토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토지였기 때문에. 밑에는 건물인데 지상권, 지역권 말이 안 된다고요. 민법 시간에 배우지도 않는다고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건물 전부래요. 일부가 아니라 건물 전부. 전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OX. X. 건물이잖아요. 건물이랑 지상권, 지역권 그런 건 없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정말로 나중에 되면 이렇게 권리랑 연결되는 건 헷갈리지가 않아요. 다른 법에서 다 배우시니까. 민법 시간에 배우고 등기법 시간에 배우고 다 배워요. 근데 나중에 헷갈리는 거 뭐냐면 제가 처음 질문 드린 거. 1필지 토지 일부, 건물이 일실 이렇게만 나와도 O 된다는 거. 이렇게만 나와도 된다는 게 나중에도 조금 헷갈려요. 긴가민가해요. 사유니까 내 거니까 된다. 이렇게만 나와도. 근데 권리랑 연결되면서 안 될 수 있고 소유권, 저당권 그렇게 거래가 안 되고 등기가 안 되니까 안 되고 빌리는 건 되는 거고 다만 없는 건 안 되겠죠. 건물 지상권, 건물 지역권 그런 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또 건물에서
분양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은 계속해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죠. 쉬운 거니까 그 개념이. 자, 이제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 종류를 둘로 나눠요. 건축물 종류를. 첫 번째, 기존 건축물 그러면요, 다 지어진 걸 말해요. 다 지어진 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돼요. 다 지어진 건데 건물 형태 딱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게 있어요. 몇 동 몇 호가 특정이 됐대요. 그거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동호수만 특정되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이다. 아직 지어진 거 아니지만 동호수만 특정되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부르고선 또 된대요. 우리 판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요거예요. 특정. 건물에서는 특정이란 말이 나와요. 특정. 왜 그러냐면 건물은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지에다가 땅 파고 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거잖아요. 없다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건물로 볼 것인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특정만 되면 된대요. 그래서 건물에서는 특정 문제가 있어요. 일반 건물은요, 안 지어져도 기둥, 지붕, 주벽,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건물로 특정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지어져도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그 세 가지를 갖추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그 특정을 좀 땡긴 거예요, 판례가 앞으로. 그럼 아파트는 동호수만 특정되면 특정된 걸로 봐줄게. 그럼 돼. 이렇게. 자, 이제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옛날 판례거든요. 이것도 30년 전이에요, 거의. 옛날에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청약을 넣어요. 그건 똑같아요. 당첨이 돼요. 이제 당첨될 때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되고 그냥 당첨만 돼요. 당첨만 딱 된 거예요. 그걸 당첨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 입주권. 당첨권, 입주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첨되는 순간부터 동호수가 특정되는 게 있어요. 딱 당첨될 때 이미 동호수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건 모르고 있는 거고. 당첨됐으니까 당첨권, 같은 말은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 동호수가 특정된 거 있고, 처음부터. 그리고 그냥 당첨만 된 거 있고, 동호수가 특정 안 되고. 이제 위에 게 문제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먼저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요. 옛날에. 여기서 이제 비리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방법을 없애버린 거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조폭들이 막 개입돼 있잖아요. 로얄층 빼돌리려고. 거기. 막 손가락 자르고 막.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동호수를 특정시키고 나서 뭐 하냐면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자, 분양계약은 뭘까요? 들어보셨나요? 분양은 들어봤나요? 네. 제발 들어봤다고 해주세요. 들어봤어. 뭐냐면 아파트를 다 지으면 건설회사가 소유권자예요. 지은 사람이. 그거를 처음 팔 거 아니에요. 그게 분양이었던 거예요. 매매 1번 타자가. 다 지은 사람이 소유권자. 처음 파는 건 분양. 그 다음부터는 매매 1번 타자만 분양. 근데 이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돼야만 체결할 수 있대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 대금이 결정돼요. 1층이랑 로얄층이랑 분양 대금이 달라요. 당연히 내가 얼마 주고 살지는 알아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이 되면 분양계약 체결하고. 밑에 건요?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그냥 가서 분양계약 체결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분양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분양권. 분양권은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에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면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입주권과 분양권을 나누는 기준이 분양계약. 분양계약 체결한 후 분양권, 전 입주권. 그러면 중개대상물도 분양계약으로 판단해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다. 그럼 중개대상물. 전이면 아니다.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뭘로 판단한다? 판례가? 특정. 이거.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는 거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은 항상.
그럼 이제 위에 거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네요. 고민할 필요 없어.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얘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안 헷갈려. 이거는. 밑에 동호수가 특정이 됐대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네요. 그럼 되는 거예요. 된다.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니까. 이제 요거 분양권 이렇게 불러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 분양권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동호수가 특정된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야 너 분양권이야 이렇게 불러주면 무조건 동호수는 특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개대상물. 그래서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면 된다. 문제가 쉽게 나오면 정말 이렇게 나와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입주권. 그럼 우리가 금방 안다고요.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금방 알아. 지금도 안 헷갈린다고요. 그런 거. 네, 그렇게 안 나오고 얘랑 같은 말이 나와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걸 판례가 뭐라고 불렀냐면 대법원 판례에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다. 이렇게 분양 예정자.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었고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그 상태를 대법원에선 분양예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분양예정자 요 말이 보여도 안 된다 그거예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걸 말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어떻게 나왔냐면요. 입주권 그렇게요. 아파트 입주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아파트 입주권 OX O X X O 몰라요. 몰라. 정답 없음. 문제를 잘못 낸 거 아니에요? 그냥 입주권 나오면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낸 거지 출제원이. 그러니까 다 맞는 걸로 해. 정답 없어요. 미안해. 다 맞는 걸로 해. 본인들이 문제를 똑바로 내줬어야죠.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분양권은 그렇지 않아요. 분양권은 이렇게 나와도 무조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입주권은 구분을 해서 나왔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냥 아파트 입주권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답 없음. 문제 오류가 있으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복수 정답이랑은 다른 거예요. 복수 정답은 답이 원래 1번이었다가 뭐 3번까지 추가되었고 답이 뭐 2개 된 거, 3개 된 거 그렇게. 그건 좀 짜증날 수 있어. 왜? 답이 2개인데 난 딴 거 찍었어. 그렇게 답이 많은데도 난 이상하게 엄한 거 찍어놔갖고 아 그럼 속상하죠 그러면. 근데 요건 정답 없으면 좋은 거지. 왜? 다 맞는 거니까 그냥. 풀 때는 짜증나도 나중에는 정답 없으면 나오면 그냥 맞는 거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는 구분해서 나와요.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옛날 판례예요. 30년 전. 최근에 미분양 사태가 많을 때도 판례가 있었죠. 잘 보세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대요. 느낌이 올라 그래요. 특정이 안 됐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미분양이니까 분양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아파트는 지은 거죠. 그래서 다 지었어요.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다 건설되어 있어요.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다 이렇게 나와요. 미분양으로 그냥 다 지어진 상태에 있는 아파트예요. OX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대요. X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됐잖아요. 다 지어졌잖아요. 그럼 돼야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지어진 거는 여기로 가야죠. 기존 건축물. 이미 아파트 형태 다 갖추고 있는데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면 동호수 특정은 언제 따지는 거냐면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때는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지어지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미등기 무허가 그런 것도 다 되는데 다 지어진 건 그냥 된다. 그렇게요. 기존 건축물이니까 그거까지 주의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건축물이 끝난 거고 나머지들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파악하면 돼요. 그게 뭔지. 그게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좀 개념만 파악해 볼게요. 좀 쉬겠습니다.